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원전과 제약바이오를 살펴봤다면 그 다음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 봐야 될까요? 두 번째 문제통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지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과열 구간 진입 우려, 조선 기자재의 투자 전략을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선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까지도 조선은 물론이고 기자재단에서 테마 상승률 1위를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기대라는 그 단어를 힘입어서 크게 올라왔던 양상이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 수혜가 어떤가 이 부분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제 수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면서 신중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국내 조선사들 미국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건데 여기서 문제는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의 이제 기술 이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도 우려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 때 필리조선소를 많은 관계자들이 찾았는데 너무나 열악해서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인 이 필리조선소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라면서 수혜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미국으로부터 일감이 쏟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이제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실제 수혜 확실한가 이 부분을 따져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조선과 기자재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두 분의 인사이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조선과 조선 기자재 지칠 줄 모르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가격 외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인데 두 분께 물어봤습니다.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투자 전략을 짜달라. 자, 먼저 조선을 보면요. 대형주는 비중 축소, 그리고 조선은 비중 축소. 같은 의견이 나왔고요. 기자재 관련해서는 옥석 가리기 그리고 마찬가지라고 쓰신 거 보니까 역시나 비중 축소와 눌림목 공략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은데 이채영 전문가님, 네. 지금 조선 살짝 이제 발 빼야 됩니까? 살짝 발을 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조선이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이 슈퍼사이클에 돌입됐다라는 얘기 때문에라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왔던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조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조금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 위주의 기대감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과열 구간에서 조금씩 해소가 되는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도 과거의 평균 이상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예. 물론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수주 잔고가 실적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수주 잔고가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26년이나 27년도, 28년도까지 좀 중장기 모멘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조선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가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상승을 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선에 있는 대형주들은 조금 비중을 축소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같은 다른 섹터로 조금 담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친환경 선박, LNG 선박에 대한 부분의 재료 소멸은 완전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유효하나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 소멸이 지속될수록 차익 실현 매물은 쏟아져 내려올 테니 조금 이 대형주 위주로는 비중 축소를 조금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상승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좀 기자재 분야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조선에 대한 부분과 기자재에 대한 부분은요. 수주가 들어왔을 때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 텀이 조금 다르거든요. 오히려 기자재가 조금 더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이 텀이 훨씬 더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 공정의 진행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기자재 납품 실적 반영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뭐 기자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상승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LNG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알래스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쪽 아직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수주 물량을 어느 정도 이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는 이제 초반에는 기자재가 조금 더 유효할 것 같고 중장기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조선 뭐 빅3도 괜찮지만 결국에는 지금 자체에서는 조금 비중을 조절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실적이 저는 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선을 조금 고르실 때는 실적 기반 위주로 먼저 기자재를 보시고 이제 조선의 빅3나 조금 더 대형주 위주는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됩니다. 네, 수주를 땄고 그에 대한 실적이 이제 점차적으로 반영이 다 될 텐데 사실 주가는 그 기대감에 너무 빨리 올라온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심을 좀 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송일 매니저님도 비슷하게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어요. 예, 일단 단기 과열 구간이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약간 부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앞전에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앞전에 우리가 슈퍼사이클 하면은 2005년도에서 2007년도를 슈퍼사이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연초 대비해서 한 4배 가까이 올랐죠. 지금도 한 12만 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한오션 같은 경우는 이게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는데 이래 보면은 단기 과열이 맞아요. 단기 과열이 맞는데 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최고점 언제죠? 2007년도 10월 28만 8천 원입니다. 자, 2005년도에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업황이 어땠냐면은 약간 상선 중심의 수주를 우리가 빠르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이 더해졌고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상선 중심의 모멘텀이 아니라 방산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만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옆에 있는 삼성중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도에 고점 4만 1,000원, 지금 주가는 2만 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 방산도 있지만 LNG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친환경 모멘텀도 더해져 있습니다. 지금 IMO 국제회사기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노후 선박을 폐선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디젤 엔진이 아닙니다.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중연료 추진선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대안이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중국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뭐 최근에 예를 들면은 STX 엔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갔거든요.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조선 엔진도 만들고 있지만 방산 엔진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을 전량 납품하고 있는 게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선과 방산 모멘텀이 더해지다 보니까 급격한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두 가지 이중 테마가 더해진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조선 모멘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 과열 구간이 맞다. 그래서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대형조선사 중심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올라 보이는데 너무 빨리 올라 보이는데 말씀을 해주신 그 이전 슈퍼사이클 때 주가들을 보면 지금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뭐 최고점 혹은 그때의 주가 수준을 두고 투자 기준점을 잡아도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물론 맞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고 일단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 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십자형 도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징 뭡니까? 거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없고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신 게 맞아요. 하지만 나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업황 모멘텀을 보고 접근을 하겠다 하시면은 눌림목 구간마다 사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이게 상승 탄력이 그리고 시장의 주목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한데 저희가 뭐 그때그때 거의 뭐 지금 매일 혹은 매주 전해드리고 있죠. 조선 관련해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업황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